안녕하세요. 크롬북으로 돌아온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을 정의하고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적분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유계된 함수로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적분 가능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집트 시대에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한다 이러면 이거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얘를 확대를 쫙 해가지고 얘 이제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엄청 미세하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으로 근사시켜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오차는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런 오차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하면 점점점 줄어들면서 가까워질 테니까 이제 이 곡선의 넓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계속 쪼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일단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의 높이, 그 다음에 구간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런 그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위에서 내려올 때는 상합, 밑에서 내려올 때는 하합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또 다 쓰자면 너무 이제 피곤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그냥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정적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적분 정의, 분 계산.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건데 구간 AB의 n 등분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간 AB를 이제 분할한 거예요. A부터 B까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이제 x0, 그 다음 칸을 x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칸 x2. 그래서 n 등분하니까 여기 마지막이 xn.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xn-1. 이렇게 이제 n 등분할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기호로 이 분할된 점들을 각각 다 들고 와서 pn 혹은 p 이렇게 쓰고 파티션 약자를 따서 a부터 출발, a는 x0, 그 다음에 x1 이렇게 쓰면 돼요. xn-1, 그 다음에 xn 이렇게. xn은 마지막 b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n 등분할이라고 하고, 그럼 이 한 칸의 크기 있죠. 얘를 우리가 구간의 가로 길이 크기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델타 xi, 뭐 x 이 경우라면 델타 x1이 되겠죠. 이 경우라면 델타 xn이 될 거고, x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델타 xi 구간 크기를 정해 보면 이 부분에 xi-1이 있었고 이 부분에 xi가 있었다면은 구간의 크기는 델타 xi가 된다. 요즘 친구들이 속도 빠른 걸 좋아하니까 막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고 마치 래퍼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좀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xi는 xi-xi-1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등분할이기 때문에 n분의 b-a로 정의하면 되겠다. 이걸 이제 우리 구간의 크기, 가로 길이라고 할 거고, 구간의 높이가 이제 얘기될 텐데, 기본적으로 정적분 이야기하려면 a부터 b까지 f에 대한 적분은 결국은 이렇게 연속 함수를 다룬다는 거거든요. 연속. 그래서 f가 컨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한 구간에 대해서 얘가 연결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을 우리가 large mi라고 하고 이 최소값을 small mi라고 하게 되면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그 최대 높이 최소 높이가 이제 보장이 되거든요. 구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대 높이를 우리가 large mi라고 쓸 거고, 얘는 제일 크다 해서 이제 영어로 max라고 때리고 fx 중에서 최대인데, 이 fx라는 이 x의 정체는 어디에 있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i-1 xi 중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 중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최대 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비슷하게 small mi 주게 되면 얘는 미니멈 제일 작은 녀석이다. 이건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얘를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최대 최소 정리 증명은 굉장히 어렵고, 그건 제 영상 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녀석, 그 다음에 낮은 녀석 이렇게 곱하기해서 곱하게 되면 이제 한 칸에 대한 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파란 색깔 요 부분이 될 거고 곱한 거. 그다음에 이 노란 색깔 이 부분은 스몰 mi랑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한 칸의 직사각형 넓이인데 얘들을 모조리 다 더해 봅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로 써보면 라지 mi 델타 xi. 당연히 얘가 스몰 mi 델타 xi보단 크겠죠. 한 같은 구간 i번째 구간 내에서 얘가 한 칸의 크기 노란 색깔 라지 mi 델타 xi는 큰 녀석 빨간 색깔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근데 얘들을 모조리 합할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i는 1부터 출발해야겠죠. 1서부터 n까지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녀석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 실제 이제 우리 정적분의 값인데 이 녀석보다 당연히 이 녀석이 더 같거나 크고 이 녀석보다 같거나 작거든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찾고 싶은 상수 그러니까 넓이는 이 녀석인데 지금 이 녀석을 세분할해서 재수 쪼개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얘를 이름하여 우리가 upper sum 상합이라고 하고 n에 의존한 어떤 un이라고 합시다. 부분합수열이죠. 얘를 우리가 ln 로열 sum n에 의존한 어떤 부분합수열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간을 확대시켰어요. xi-1 xi. 자, 아까 큰 구간에 대한 높이가 만약에 이제 이 한 칸이 이제 두 칸으로 쪼개졌다면 실제로 이제 높이가 이 어떤 x 스타라는 지점을 통해서 높이가 이만큼이 이제 더 빠지게 된다, 그죠? 구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상합이라는 녀석이 점점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또 여기서 더 쪼개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더 날아간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n이 1, 2, 3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할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un이라는 수열은 이제 직사각형 넓이들이 다 합해진 것으로서 점점 작아지는 형태다. 즉, 이 부분은 감소하는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소 수열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비슷하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따져보시면 이 지금 초록 색깔로 파란 색깔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 빨간 색깔 스타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더 이제 추가로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상수인데 어떤 수열 자체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보시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라는 녀석인데 un이는 u1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u2, u3 이렇게 감소되면서 계속 감소하는 수열인데 이 밑에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상은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뭐 정리도 있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해요. 단수라고 하는데 속칭. 그래서 un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그다음 ln이란 것은 로열성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로서 반드시 수렴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럼 un도 ln도 어떤 수렴하는 값으로 서로 같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빵 같아버리면 이 값을 우리가 그냥 이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정의로 내리겠다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로 내리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 곡선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이 넓이를 찾는 방법이 결국은 이 upper 그러니까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의 극한이 서로 같을 때 그 값을 정적분으로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계산하려면 엄청 힘들 것이고 얘를 이제 우리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붙일 수가 있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잔, 핵심이죠. 펀더멘탈 정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아주 그 계산을 지금 파격적으로 줄일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데 엄청 고생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죠. 옛날 사람들은 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값도 근사가 되고. 근데 정적분 기본 정리는 굉장히 강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원래는 가정이 적가 미가입니다. 미가 적가. F가
물론 폐관에서도 미분 가능 정의할 수 있어요. 끝점은 좌극한 우극한으로 보게 되면 f가 미가고 f 프라임이 있겠죠. f가 미가하면 얘가 실제로 AB에서 적가 기억하십니까? 적분 가능이란 것은 넓이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가정인데 그 고교 과정에 이제 맞게 돌린다면 어차피 연속이면 당연히 적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를 좀 더 강하게 연속까지 좀 파격적으로 줘볼게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학교 수학에서 연속 F 도함수가 연속인 이상이 아닌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발레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미가 연속 다시 F가 미가고 실제로 그 도함수가 연속까지 되면 이럴 때는 우리는 F가 실제로 C1급 함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어려우니까 생략.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정체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연속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적분 가능할 거고 이 f'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f'이 원래 기존의 함수에서 미분된 녀석이 f'이 있는데 이 녀석을 계산하려면 아까 봤다시피 막 다 쪼개가지고 위에서부터 극한 다 따져주고 밑에서부터 다 따져주고 이렇게 구분 구적법으로 풀어야 될 것을 파격적으로 줄여가지고 이 원래 이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이 f의 형태가 있었다면 이 형태에 대한 끝점 양 끝점을 서로 함수값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f 끝점이었던 윗끝이었던 b 그리고 앞에 점이었던 fa를 서로 빼주면 그냥 계산이 끝나버린다. 개쎄죠. 여러분 표현으로 개쎄죠. 예, 개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도 여기서부터 사실 나오죠. 3차 함수에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하는 방법은 그 평균값 정리가 필요해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아시죠? 그 평균 변화율하고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이 녀석하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그러한 C점이 이 AB 계곡원 안에서 존재한다. 물론 얘가 미가일 때 물론 미가면 연속까지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평균값 정리죠. 이런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쓸 건데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안 빠르죠? 오랜만에 또 기억하려니까 잠깐 생각을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 F 프라임 일단 파티션부터 쪼갤까요? AB를 일단 구간 쪼갤게요. AB를 AND 문을 할게요. 해서 i번째 구간을 우리가 xi-1, xi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i번째 구간에서도 당연히 미가죠. 미가고 그리고 미가니까 연속까지 됩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일단 그 평균값 정리 가정을 만족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평균값 정리 가정 뭐 복잡하게 안 할게요. 개구간이고 뭐 폐구간이고 있는데 크게 봐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by 우리 쓰기로 했잖아요. 평균값 정리를 쓸게요. MVT. 자, 평균값 정리 한번 스테이트 해볼까요? 기억하실지. 예. xi xi-1 누가 미분 가능이었죠? f가 미분 가능했죠? fxi fxi-1 이렇게 된대. 가 f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 어떤 c in c가 누구 사이에 존재해요? xi-1 xi 사이에 존재한다 있다 가 그냥 평균값 정리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이 c라는 것은 각 구간별로 존재하는 그러한 c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i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ci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 다른 c1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 c2는 또 다르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결정이 탁탁탁 된다는 얘기고 이 분모에 있는 형태가 정확하게 우리 아까 용어 정했다시피 i 번째 이 구간의 크기 델타 xi가 되는 거예요. 됐죠? 검은색을 쓸게요. 자 그러면 얘를 탁 올려봅시다.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이 ci인데 우리 f'이 지금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보장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높이가 혹은 최소 높이가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정의했던 large mi, small mi를 f'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다시 우리 한번 정해보면 mi라는 것은 f' 자체가 연속인 이유로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f'x의 최대값 어디서? i번째 구간에서 그렇게 최대값 찾을 수가 있고 small mi도 미니멈 제일 작은 f'x 누구 어디서? x가 xi-1 xi에서 자 이렇게 구간을 잡아주시면 이 지금 f'ci라는 것은 어차피 i번째 구간에 있는 그러한 ci이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사이에 당연히 f'ci가 들어가는 거 맞죠?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그러한 그 각 i번째 구간에서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당연히 순서는 small mi, 그 다음 f'ci, 그 다음 mi 이렇게 되는 건 맞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델타 xi를 곱하고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를 딱 모조리 더해도 이 부등호 관계는 유지를 하겠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단 계산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써보면 small mi 델타 xi에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large mi 델타 xi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요 사이에 이제 f 프라임 ci가 있고 델타 xi 똑같이 곱했고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똑같이 더할 거고. 그러면 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건 일단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로열섬 하합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죠. 합수열이고 얘는 un이라고 아까 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애시당초 요 파란 색깔 스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델타 xi를 이 분자 쪽으로 한번 넘겨보실랍니까? 넘겨보시면 f'ci의 델타 xi가 요걸로 통칠 수가 있죠. 분자로. 맞아요? 파란색 스타.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스타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파란색 스타에 의해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의 xi-fxi-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차수가 한 차수 올라간 거 느껴집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시그마 성질 알다시피 다 쪼개는 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해보시면 해볼까요? 뒤에 거부터 쓸게요. 저 n부터 씁시다. n부터 집어넣어서 거꾸로 써보면 f의 xn-f의 xn-1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f의 xn-1 아우 쓰기 귀찮아. f의 x-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1을 집어넣으면 막 끝내 fx1 f의 x0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확 날라가고 이렇게 다 두두둑 치면서 우리 분할에서 xn이란 것은 제일 끝점이었던 b고 x0라는 것은 제일 처음점이었던 a이기 때문에 얘는 fb 빼기 fa라는 어떤 상수일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지워버리고 fb 빼기 fa라고 상수로 씁시다. 이렇게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는 그 우리가 적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f'이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넓이 구하는 게 가능하고 구할 수 있고 적가가 된다는 거죠.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리 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un과 ln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정적분을 그 값을 정적분을 정의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n과 ln은 당연히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수렴하고 얘를 극한 한번 보내볼게요. 극한을 쫙 수렴 보내보면 얘는 u라는 수로 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l이라는 수로 가는데 얘가 지금 비교 정리에 의하면 비교가 이미 이렇게 비교돼 있었던 수열이고 얘는 상수일 뿐이거든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도 반드시 이 안에 이렇게 바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비교 정리라고 합니다. 수열이든 뭐 함수든 비교는 엄청 중요합니다. 애시당초
부등호가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극한을 보내더라 하더라도 n을 무한으로 보내서 극한을 보낸다 하더라도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u하고 l은 정적분 계산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값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지금 L과 M의 이 정체는 실제로 F'에 대한 상하화합이니까 F' 맞죠?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모듈이 같아지는 거죠. 같거나 한데 전부 다 이렇게 같아지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이라는 것은 끝점이었던 FB 빼기 FA로 저희를 낼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 되겠습니다. 예쁘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에 너무 많이 나오고 이미 뭐 잘 아시고 예를 들 것도 없죠. 교과서에 너무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원래는 힘들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원전부터 그렇게 구해왔다. 아르키메데스도 그렇게 구해왔고 실진법으로 구해왔고 까바렐리 월리에 쓰든 어떻든 엄청 힘들게 구해왔는데 끝점만 계산하면 되더라.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유명한 3차 함수에서 시험에 맨날 출제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이죠. 요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이 빨간 색깔 길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fx를 우리가 최고차항 개수를 우리가 a라고 할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있다면 이 어떤 3차 함수든 관계없어요. 이 빨간 색깔 높이는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곧바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죠. 차이. 크기 절대값인데 얘는 그냥 곧바로 2분의 절대값 a에 이 지점의 x좌표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고 이 지점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이 진폭으로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폭으로.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의 거리,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해야 되고 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게 이 빨간 색깔 실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 차이가.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 쓰면 되거든요. 바로 항상 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차이를 가지고 진폭을 찾기도 하고 이 진폭을 가지고 실제로 이 진폭이라나 어쨌든 가로 길이를 통해서 세로 길이를 찾기도 하고 3차 함수의 일반적인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높이를 통해서 가로 길이를 찾기도 하고 이 폭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f' 한번 해볼까요?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 f'을 이제 우리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x축이 여기 있었다고 칠게요. x축이 있었으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바로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으로서 이런 2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죠. 얘가 이제 초록 색깔이 f'x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를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이가 실제로 요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 맞아요? 이해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해봅시다. 그냥 결국은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의 절대값이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죠. 근데 얘를 역으로 우리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정적기를 역으로 써보시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맞죠? 얘 연속이잖아요, 당연히 2차 함수로서 맞죠? 그래서 얘로 정리가 되는 거 맞죠? 정적분 기본 정리가.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초록 색깔의 면적에 대한 실제 양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또 유명한 공식이 있죠.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6분의 절대값 최고조회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공식이고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죠.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6이랑 a 약분해주면 우리가 찾는 2분의 절대값 a의 베라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옴으로써 극대값 극소값 차이 공식으로 빵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정적비 역으로 쓰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